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적용 대상이 적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 전반에도 청렴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구 모녀 변사 어린이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낙동강에서 실종 어린이로 보이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포항공단의 물류와 지역 승객 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6급 계장이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대부분 그친 가운데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고 당분간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사이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친 가운데 경북 일부 지역으로만 약한 빗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아침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와 안동 22도 등 대부분 지역이 21도 안팎을 보이면서 어제보다는 3,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 개천절인 월요일까지는 연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기온은 날이 갈수록 평년 기온을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 모녀 변사 사건과 관련해서 실종된 11살 류정민 군을 찾기 위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낙동강에서 류군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대구 달성군 낙동강 사문진교 하류 2km 지점에서 10살 전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부유물 더미에서 발견된 시신은 밝은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선 11살 류정민 군과 체격과 옷차림이 비슷해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푸른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모자와 하의는 검은색, 어두운 색, 상의는 밝은색, 그리고 부패가 심하여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지난 20일 류군의 어머니 52살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곳에서 1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 20일 류군의 어머니가 낙동강 변에서 하루 뒤 누나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류군이 실종돼 경찰이 낙동강과 금호강, 류군 집 주변 등을 일주일째 수색해왔습니다. 경찰은 부검과 DNA 검사를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더 수사할 방침이지만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숨져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제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관행으로 여겨온 것들을 조심하려는 대상자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공직사회는 몸살이기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청 구내식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직원으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민원인과의 외식 등 오해를 살 행동을 아예 차단하려는 직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민원인이 오시면은 구내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업무도 협의를 하고 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학교에선 학부모를 상대로 김영란법 강의가 열렸습니다. 교사는 운동회 때 음식을 제공하거나 SNS로 음료 교환권을 줘도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는 부정청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 3만 원 등 이른바 350 규정과 관계없이 조그마한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 제가 작은 선물인데요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도 교수와 직원 등에게 김영란법 주의사항을 담은 책을 배포하고 병원 곳곳에 청탁을 하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등 조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환자 부탁이나 청탁이 들어오면 병원이 이미지 차원에서 거절하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하는 데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DGB 금융그룹 박인규 회장이 대구 테크노파크 이사직을 반납하는 등 기업인이 공무수행 활동을 그만두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자로서의 활동이 기업인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 대상자만 400만 명,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관련 업계도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고급 식당들이 값을 내린 메뉴를 개발하거나 업종 변경을 검토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는 확실히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모 구청 근처에 있는 횟집. 20년 넘게 영업 중인 식당 주인은 이달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콜레라 파동에 김영란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인데 업종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이 줬죠. 서로 눈치 보기 바쁘죠. 나도 손님이면 그렇겠어요. 김영란법 때문에 누가 서로 눈치 보고 내가 살게 하는 사람도 없고. 시청 주변의 한 횟집은 장사가 너무 안 돼 보름 전쯤 문을 닫았습니다.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식사할 때 조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주로 관공서 주변 식당들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다 값을 내린 메뉴를 개발한 식당도 있습니다. 1인당 25,000원짜리 코스 요리를 만들어 김영란법 걱정 없이 편하게 드세요라는 문구까지 내걸었습니다. 당장 골프장에서는 예약이 줄었습니다. 대구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한 골프장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평소 같으면 예약이 폭주하는 가을철임에도 휴일에 9팀이 비어있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났는데 이제 조금 남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거든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선물 세트 가격이 5만 원을 넘지 않도록 소포장을 확대하는 한편 상품권도 소외권 발행을 늘리고 있습니다.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구시 수성구의 20층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11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대 위 헤어드라이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대구시 동대구역 안 상가 20여 곳의 전기가 끊겨서 상인들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기는 12시간가량 지난 밤 12시 정도쯤에야 복구됐습니다. 코레일과 한전에서는 고압 전기를 저압으로 바꿔주는 전압 조절 장치가 고장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오페라하우스를 감사한 결과 한 고위 관계자가 장비 납품업체와 비정규직 직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을 못하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감사 결과 대구 오페라하우스 고위 관계자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장비 대여업자와 장비 납품업자에게서 1,7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만 갚았습니다. 대신 이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억대의 장비를 수의 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또한 공연마다 계약을 해야 무대와 조명 지원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이른바 크루 9명으로부터는 4,800만 원을 빌린 뒤 3천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일을 하지 않은 크루의 인건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마음대로 쓰는 한편 재단 몰래 다른 지역 3곳과 1,200만 원의 계약을 맺고 행사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이 같은 문제점 11개를 적발해 회수 등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이 고위 관계자 등 2명은 사표를 냈고 모두 수리됐습니다. 한편 경찰 역시 대구 오페라하우스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행사 비용을 부풀려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포항공단의 물류와 지역 승객 수송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포스코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운송 방식을 철도에서 육상과 해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포항공단의 철강 제품과 원료를 주로 운송하는 포항 계동역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되면서 화물열차 운행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루 14차례 오가던 화물열차가 지금은 6차례만 화물을 운송해
운행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화물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곳 계동역에는 운송하지 못한 철강 제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역으로서 들어오는 물량보다 나가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류 발송하는데 많은 차질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 파업에 따라 포스코는 당장 물류 차질은 없지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루 1000여 톤의 철강 제품과 500여 톤의 원료를 철도로 운송하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현재 포스코는 원료 수급, 제품 출하 등에 전혀 영향이 없는 상황이나 장기화될 경우 육송, 해송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승객 열차의 경우 포항 서울 간 KTX는 평소대로 운행하고 있지만 포항 동대구 간 무궁화호는 4편 중 2편만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농촌도 예외가 아닙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농사 규모의 차이가 커지면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가 사이에서도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농촌 내 소득 양극화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20만 원도 못 번 저소득 농가는 13.5%로 5년 전 조사 때보다 2.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소득 농가의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은 0.6%포인트, 1억 원 이상은 0.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농촌에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입니다. 농림부가 고령인구 비율은 37.8%로 전체 가구 고령인구 비율 13.2%보다 2.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농가 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고령화 비율도 높고 진행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고령화가 농사 규모의 차이를 불러오고 결국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경작 면적이 0.5헥타르가 안 되는 영세 농가가 이전보다 4.6%포인트 증가했고 이들의 92% 이상이 1년에 농축산물 1,000만 원어치도 못 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들이 조직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경 측면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또 고령 친화형 작물 보급과 협동조합을 통한 소규모 농가의 판로 확대 등 소득 증대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리 이끌었던 장사 상륙작전, 이제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영덕 현지에서 장사 상륙작전 기념식이 열렸는데 정작 당시 상륙함인 문산호는 복원 실패로 개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존 용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덕 장사 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루 앞둔 1950년 9월 14일에 감행된 작전에는 참전병 772명 가운데 600여 명이 10대 후반의 학도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139명이 전사하고 39명은 구조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자 탈순의 학도병들은 당시 상륙함으로 복원 중인 문산호에 올랐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예산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볼 때 강제무량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국가에서 나한테 해주는 게. 하지만 선체 상층부 벽체에 틈이 생기고 선상의 강철판도 곳곳이 갈라져 감회는 금세 실망감으로 바뀝니다. 내가 볼 때는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콧고만 손실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요. 2012년부터 309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문산호 복원은 국가보훈처 사업이지만 영덕군이 맡아 안전상 문제가 생기다 보니 1년 반이 넘도록 개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추가로 5천만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보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배 뒷부분에 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휜 현상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강구조학회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개관 준비를 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공사로 좌초 위기에 놓인 문산호가 보강이 마무리돼 개관되더라도 전시 내용물의 컨텐츠 보강과 운영비 마련 등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안동시 공무원들의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권영세 안동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6급 계장이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어제 안동시 6급 공무원 53살 조모 씨를 전격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2014년 시청 경매 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나무농공단지 건물 경매에 참여하려던 일부 업체에게 입찰 포기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입찰을 검토하던 7군데 업체를 일일이 찾아간 조 씨는 낙찰을 받아도 안동시가 분양 허가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 3월에 시작된 경매는 입찰자가 없어 3번이나 유찰된 뒤 4차 경매에 가서야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때 낙찰가는 2억 원, 1차 경매 때 입찰 최저가 6억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 씨의 입찰 방해 덕분에 최종 낙찰업체가 4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최근 폐기물 불법 매립과 수십억대 횡령 혐의로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씨는 입찰가를 낮춘 뒤 안동시가 다시 낙찰받을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건물에 대한 안동시 차원의 투자 계획은 검토된 적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낙찰 업체 사이의 공모 여부와 함께 시청 간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셋값도 0.01% 내렸는데 포항만 가격 조정을 받으며 약세를 기록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합세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경북 아파트 시장은 가을 이사철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지적으로 등락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선시대 마을 자치규약인 향약의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안동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향약, 유교적 이상사회를 꿈꾸다를 주제로 이번 특별전에는 상하층 민 모두를 포괄해서 구체적으로 향약을 실천한 경주 부인동 향약을 비롯해 퇴계 예안 향약과 율곡의 해주 향약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안동대 박물관 측은 이번 특별전이 우리 조상들이 꿈꾸었던 이상사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4회 대구국제오페라 축제가 다음 달 6일 개막해 오는 11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개막일인 10월 6일에는 대구 오페라하우스와 광주시 오페라단 등 이른바 달빛 문화동맹이 협업해 자체 제작한 오페라 라보엠 공연이 대구 오페라하우스에 개막해서 사흘 동안 공연한 뒤 10월 20일부터 사흘 동안은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시 공연합니다. 이번 축제는 푸치니의 라보엠, 토스카, 또 비제의 카르멘 등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오페라 작품은 물론 베토벤의 피델리오 등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작품들까지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 대구 사진 비엔날레도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는 33개 나라에서 사진작가 300여 명의 작품이 대구 문화예술회관과 봉산 문화회관 등지에서 전시될 예정인데 방천시장에 있는 비스페이스에서는 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벌어진 재앙을 카메라에 담아낸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한편 미술품 대중화 추진본부는 현대백화점 대구점 지하에서 다음 달 중순까지 유명 작가의 사진 작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구입한 작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도 마련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부산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선두권 추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어제 저녁 2016 K리그 챌린지 37라운드 부산과의 빗속 맞대결에서 대구는 0대 0으로 전반을 마친 뒤 후반 교체 투입된 에델의 결승골과 세징야의 추가골에 힘입어 2대 0 승리와 함께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로 K리그 챌린지 11개 팀 가운데 가장 높은 승점 14점을 기록한 대구는 한 경기씩을 더 치른 1, 2위 안산과 부천을 각각 승점 7점과 1점 차로 추격한 가운데 오는 토요일에는 선두 안산과 홈에서 중요한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성서산업단지 취업박람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 5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한 26개 업체가 현장 생산직과 기술직, 총무경리와 운전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13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이와는 별개로 매월 둘째와 넷째 주 금요일에 구인 구직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매년 상하반기에는 취업박람회도 열고 있습니다.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중구 신천대로 대봉교 지하차도 보수공사로 오늘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50일 동안 편도 2차로 가운데 한 차로씩을 부분 통제합니다. 통제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며 노후된 지하차도 옹벽에 콘크리트 표면 보수, 단면 보수와 균열 보수 등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친 가운데 경북 일부 지역으로는 약하게 빗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아침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 안동 22도 등 대부분 지역이 21도 안팎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현재 기온은 안동이 18도, 봉화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은 15도, 낮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대천절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